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숱한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 샤오안 작가의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이 어수선하여서 집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혹시 내 발밑에 잡다한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듯이 좋은 인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에 압도되는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에 수없이 뒤얽히게 된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도 지친 삶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크고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하며 온갖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과 힘과 노력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살면서 느끼는 고통은 대개 이런 복잡함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비효율적인 노력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숱한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삶이란 외길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 의학이 발전해도 후회를 치료해주는 약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주는 약은 얼마든지 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여유 있고 착실하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더 잘 사는 명약이다. 복잡함을 복잡함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삶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의 밭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에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삶은 깔끔해지고 만사가 순조로워질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한 삶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영혼을 울리는 현인들의 명언 몇 마디를 외우고 명작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장 몇 구절을 외친다고 복잡한 세상이 저절로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복잡한 세상은 단순함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찾아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가 타인과 격차를 벌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단순한 삶의 행복을 찾아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원칙을 남보다 일찍 깨달아 먼저 응용하고 실천한다. 단순한 삶이란 가난하거나 비천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에게 딱 들어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목표가 분명한 삶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도 복잡한 일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낡은 관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 고혈압은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고와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낡은 물건을 처분하고 주거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분명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혈압은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주거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오래된 집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을 온통 차지한 채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람은 오히려 조연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친구가 어렸을 때 타던 낡은 자전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사는 집은 베이징 시내에서도 중심부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있다. 땅값 대비 계산해보니 그 낡은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방은 시가로 약 4억 원짜리 공간인 셈이었던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노인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인지 뭐든 가득 차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은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데 젊은이는 새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삶이 불규칙한 원인은 매우 많지만 그에 따른 증상은 딱 하나,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샤리를 외친다. 단샤리는 원래 일본 작가 야마시타 히데코가 제안한 미니멀 라이프 철학으로 새로 들어온 물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가짐과 인생을 정돈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단샤리의 주인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집안에 꽉 들어찬 물건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상념을 내다버리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내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듯이 내 마음속의 생각과 그로써 표현되는 행동이 나를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당신은 다른 이들 눈에 잡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물질 과잉의 시대에 소유한 것을 버릴 줄 알고 우수한 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면 삶은 아주 단순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이 예전보다 더 빛나려면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또는 심신과 삶 모두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잠시 내려놓기를 실천해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해야만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만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허둥대고 끝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고 느긋하게 쉬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더구나 며칠 쉬고 나서 그보다 몇 배나 긴 시간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야 한다면 이를 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일상 속에서 잠깐씩 짬을 내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방식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밖에서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만약 퇴근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온전히 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서 느긋이 눈을 감거나 호흡을 가다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럼 1시간 뒤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1시간을 투자해서 그 뒤에 몇 시간 동안 몰입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아닐까? 지나친 고민은 일종의 자기 학대다. 그건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고 착취하는 행위다. 스스로에게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삶을 선물하자. 잠을 푹 자자. 매일 최소한 1시간씩 짬을 내어 온전히 쉬는 연습을 계속하자.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꽉 감아놓은 태엽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자. 그런다고 지구가 갑자기 멈춰서지도 않고 당신이 해놓은 일들이 망가질 우려도 없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고민거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래야만 당신 삶도 예전보다 빛날 수 있다.